제가 앞에서 대충 얼버무렸지만 이 단계가 몇 개까지 있느냐, 즉 어느 정도까지 사이즈를 줄여야 샷건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이 샷건을 하려면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퀀싱을 일단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퀀시한 데이터를 뭔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맞춰봐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부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동화된 시퀀싱 기계가 나오고 또 컴퓨터 파워도 늘어나면서 꽤 큰 사이즈의 프로그래머들도, 심지어는 맥클론처럼 한 100kb쯤 되는 그런 인서트도 잘하면 샷건이 가능하겠다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셀레라의 전략이 등장합니다. 아니 결국은 샷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량으로 시퀀싱 할 수 있는 자동 시퀀싱 기계와 대용량의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하면 굳이 뭐 백클론 또는 그 이하까지 줄여서 샷건할 게 아니라 홀 지놈을 통째로 샷건하면 어떻게 되냐, 중간 단계를 거치지 말고 전체 지놈을 아예 그냥 잘게 쪼개서 벡터에다 집어넣고 이 벡터들을 드립다 계속 시퀀싱하고 그것들을 조립하면 한 번에 전체 지놈을 다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셀레라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셀레라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3년 만에 전체 휴먼 지놈을 다 시퀀싱 해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우선 이 대용량의 자동 시퀀싱 기계라는 건 결국은 사람이 할 일을 일종의 로봇이 대신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생어 시퀀싱을 굉장히 드립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동 시퀀싱 기계들을 엄청난 숫자를 사고, 그 다음에 대용량의 컴퓨터 서버를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국방성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다음으로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를 구비를 하고, 물론 엄청난 투자를 받았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 투자를 금을 바탕으로 이런 프로젝트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만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휴먼 지놈이 샷건을 하기에 적절치 않을 수 있었던 게, 아직 휴먼 지놈 전체 구조를 잘 모르기도 했고 휴먼 지놈 전체 리피터티브 시퀀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짧은 조각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지 모를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퍼블리셔 팀에서 계속 공격했어요. 이 샷건 전략은 뭔가 부족한 게 많다. 이게 너무 부족해서 약점이 많아서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공격한 거죠. 이 샷건 팀에서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퍼블릭 팀에서 만들어 놓은 이 마커들이 있었거든요. 퍼블릭 팀에서 만들어 놓은 이 마커나 이런 것들 다 활용해 가면서 그 정보를 참고해 가면서 계속 샷건으로 데이터를 쌓아 나갔습니다. 반면 퍼블릭 팀도 처음에는 이 샷건이 부정확하니까 이 샷건은 제일 마지막 단계 굉장히 작은 사이즈까지 줄였을 때만 쓸 수 있다고 하다가 점점 샷건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백클론 정도에서부터 샷건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점차 샷건을 많이 쓰기 시작했고, 이쪽은 이쪽대로 이제 이 퍼블릭 섹터 팀의 정보를 활용하는 식으로 서로 상대편의 데이터 또는 리소스를 좀 활용해 가면서 우리께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겨가면서 경쟁했던 겁니다. 이렇게 샷건 시퀀싱으로 긴 길이의 DNA 시퀀스를 얻어내는 것을 드노보 어셈블리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짧은 이런 조각들을 비교하다 보면 서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버랩되는 부분을 이으면 더 긴 조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이어서 얻어낸 긴 조각의 DNA 시퀀스를 우린 컨티그라고 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프래그먼트를 그냥 쭉 이어서 하나의 컨티그로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 가지 시퀀싱 기술의 한계라든가 이게 시퀀싱의 부족함 때문에 완벽한 컨티그 하나를 못 만들어낸다면 여러 개의 컨티그들이 이제 중간에 구성이 될 겁니다. 아까 그림은 좀 단순한 그림이라면 실제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이게 클로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미 벡터에 있는 알고 있는 시퀀스를 이용해서 모르는 시퀀스를 얻어낸다고 할 때 굳이 한쪽으로만 얻어낸 것보다 이쪽은 이쪽에서 한번 읽고 또 이쪽 프라임으로 한번 읽고 해서 양쪽 두 번을 읽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하나의 벡터에서 두 개의 조각의 DNA 시퀀스를 얻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개는 한쪽은 알고 또 반대쪽 끝도 알고, 하지만 중간은 잘 모르고, 이 중간에 정확한 사이즈도 모르지만 적당한 갭이 있는 상태로 시퀀스 갭, 시퀀스의 형태를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이런 시퀀스 갭, 시퀀스 형태로 얻어놓은 거를 얼라인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되면 컨티그가 만들어지는 거죠. 컨티그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리드 페어가 하나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 시퀀스 일부를 알고 있고 몇백 개를 알고 있고, 이쪽 시퀀스 몇백 개를 알고 있고, 이 가운데는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지만 대략 한 몇 배 정도의 빈 공간, 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시퀀스를 쭉 이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얘와 얘가 하나의 프로그램한테서 왔다는 건 아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쪽은 여기랑 얼라인되고 이쪽은 여기랑 얼라인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컨티그 1과 컨티그 2 사이에 적절한 갭이 있고, 아직 우리는 이 갭을 못 채웠을 뿐, 이 컨티그와 컨티그 1과 2가 어느 정도 간격으로 이어져 있는 걸 우리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컨티그 2와 3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컨티그 1과 2에 모르는 언노운 베이스가 약 한 500 베이스, 2와 3의 언노운 갭이 한 100 베이스라고 짐작한다면, 여기에 500개의 n, 여기에 100개의 n을 집어넣고 일단 전체를 쫙 이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은 것을 우리가 스캐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티그와 컨티그 사이의 갭을 유지한 채로 갭에다가 언노운 베이스, 여긴 잘 몰라 라고 넣어놓고 이까지 대략 이을 수 있어 라고 이은 걸 우리가 스캐폴드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스캐폴드와 스캐폴드의 서로 위치 관련성도, 우리가 만약에 전체 지놈에서 이런 스캐폴드 2가 또는 1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략 알고 우리가 전체 크롬 사이즈를 대략 짐작한다면, 스캐폴드 2와 1 사이에 대략 얼마의 갭이 있을 것이다. 1과 3 사이에도 얼마의 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와 이 텔로미어 사이에도 얼마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나머지 모르는 부분 다 n으로 채워 넣으면 스캐폴드와 스캐폴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맵드 스캐폴드라고 합니다. 결국 휴먼 지놈 프로젝트는 이렇게 컨티그, 그리고 컨티그에서 스캐폴드, 그리고 스캐폴드에서 맵드 스캐폴드를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결국 휴먼 지놈 레퍼런스라는 건 쉽게 말해서 24개의 맵드 스캐폴드가 있는 겁니다. 크로모좀 1번부터 22번, 그리고 X, Y. 셀레라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퍼블릭 섹터도 마찬가지죠. 퍼블릭 섹터도 결국은 처음부터 완벽한 모든 지점을 다 커버하는 미니멈 타일링 패스를 다 만들었으면 좋았지만, 그렇게까지는 다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략 전체 실험을 꽤 많이 커버하는 백클론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가지고 시퀀싱을 해서 이렇게 채워나간 겁니다. 인강연구 프로젝트가 초안 발표부터 완료 선언까지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 그 결과물은 갭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한 상태이고, 계속 그 갭을 메꾸어 나가면서 버전업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레퍼런스 시퀀스 중 가장 최신 버전은 GRCH 38의 P13, 즉 이 GRC라는 건 지놈 레퍼런스 컨소시엄의 약자고요. 거기서 관리하는 H, 휴먼 레퍼런스의 38번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빌드라고도 하는데요. 38번째 버전의 13번째 패치라는 뜻입니다. 2019년에 발표됐고요. 이게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그 이전 버전들에 대한 히스토리도 있는데요. 요 표가 더 잘 요약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 초창기에는 NCBI에서 이걸 관리하다가 빌드 34, 35, 36 관리하다가 최근엔 GRC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37, 38로 올라가 있고, 한편 아까 그 지놈 브라우저를 만든 UC 산타크루즈에서도 이걸 관리해서 휴먼 지놈의 16번째, 17번째, 18번째에서 HG19가 사실 GRC 37과 같은 버전인데, 이게 번호가 다르다 보니까 최근 버전부터는 HG38로 이제 숫자를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큰 숫자가 바뀌는 게 이제 메이저 리비전인 셈이고요. 가운데 뒷자리 이제 소수점처럼 바뀌는 게 마이너 리비전인데, 특히 이런 메이저 리비전들은 큰 변화를 이제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 그 지놈 관련된 빌드는 다 이 H18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9년에 한국인 게놈 서열을 발표했을 때는 이 H18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H19가 나온 다음에 대부분의 아주 큰 프로젝트들, 1000 지놈이라든가 이런 큰 프로젝트들은 다 이 HG19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이제 HG38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버전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인슐린 유전자는 뭐 크로모좀 2번에 1938996부터 뭐 1938974까지다 하는 그 위치가 이 버전이 바뀌려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SNP가 이건 크로모좀 7번에 1933666짜리다. H28 기준으로는 19 기준으로는 1934, 543, H38 기준으로는 19, 57, 666 이런 식으로 이 위치가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퀀스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이 데이터를 맞춰볼 때, 그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느 유전자의 어느 부분인가를 맞춰볼 때 이 빌드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H19로 온라인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마치 H38에다 온라인 해버리면 엉뚱한 자리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빌드, 어떤 버전을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가도 중요한 이제 고려사항이 됩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 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총 베이스가 N 포함 32억 7천만 베이스고, 이제 그 중에 이제 N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N을 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31억 1000만 베이스 정도를 알고 있다는 거고, 각 크로모점별로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크로모점 1번 시퀀스를 클릭해 보시면 이 시퀀스 관련된 이제 NCBI 사이트로 가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크로모점 1번에 약 2억 4,800만 베이스는 앞에 갭이 10,000개 있고, 그쪽 앞쪽 10,000 베이스는 모르는 채로 대충 놔뒀다는 거죠. 대략 10,000 베이스죠. 정확히 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197666 베이스, 다시 또 모르는 50,000 베이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4만 베이스, 4300 베이스, 또 모르는 5만 베이스, 그리고 또 알고 있는 188,000 베이스, 즉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알고 있는 시퀀스와 그 사이의 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의 데이터에도 이렇게 많은 갭들이 아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확한 것도 아니죠. 대략 5만, 대략 이거 얼마입니까? 1800만 베이스를 모르는 채로 띄워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놈 브라우저에다가 여러분들이 크로모점 1번에 9950에서 1050까지 베이스를 보겠다고 타이핑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NNNNNN 나오다가 여기 10,000 베이스까지 N이고 1001번부터 TAACCC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그냥 아직 다 N으로 채워놓은 상태가 현재 휴먼 지놈 레퍼런스의 상태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크로모점 1번은 12개 스캐폴드가, 2번은 7개 스캐폴드가 플레이스 또는 맵트 데이터인 걸 알 수 있죠. 전체적으로 304개의 스캐폴드를 조립해 놓은 상태가 현재 휴먼 지놈 레퍼런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본다면 시퀀스를 알고 있는 연속된 서열 조각이 뭐죠? 컨티그와 그 컨티그와 컨티그 사이를 이루는 갭이 스캐폴드고 여러 개 스캐폴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인간 게놈이 드디어 완성됐다는 얘기는 또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논문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 팀은 두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CHM13이라는 이런 셀을 조직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H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핵이 없는 빈 수정란에 정자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한 세트의 세트 유전체만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증식해서 이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일부 발생을 하다가 이제 발생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그 H몰을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는 모든 지놈이 한 세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한 세트로만.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사용했던 세트가 실제로는 그 세포 안에는 두 세트가 있고 두 세트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이렇게 어떻게든 한 세트 분량을 채우는 식으로 했다면, 이건 처음부터 한 세트만 가지고 있는 셀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데이터 시퀀스에서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두 세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특정 시퀀스를 한 번 해서 실험할 때랑 또 다음번에 실험할 때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세트를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같은 세트가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long read sequencing이라고 다음에 제가 NGS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길게 읽을 수 있는 생어 시퀀 일반적인 NGS는 생어 시퀀싱보다 더 짧은 조각의 DNA를 얻어내지만 생어 시퀀싱보다도 훨씬 더 긴 길이의 DNA 조각을 얻어낼 수 있는 long read sequencing 테크놀로지가 개발되면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갭 없이 한번 다 메꾸어 보자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팀은 실제로 갭이 하나도 없이 발표를 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또 약간의 뭐 문제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사용된 셀이 그러니까 정자에서 온 이 DNA인데 이 정자가 X 크로모점만 있고 Y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X를 가진 정자가 들어와서 이제 빈 수정에 들어와서 지정차 형태라다 보니까 이 CHM14에는 Y 염색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Y가 빠진 현재 데이터로 발표되는 상태이고, 물론 Y는 이제 그 다음에 따로 채워서 지금 이제 보고를 곧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이게 또 완벽하냐, 이거대로 에러가 없냐, 뭐 여러 가지 또 질문도 있고, 이 프로젝트는 그 GRC, 지놈 레퍼런스 컨소시엄과 또 별개 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인정받을까 하는 것은 또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내용으로는 이 GRC, 지놈 레퍼런스 컨소시엄이라는 이제 그 기관이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잔존해서 지금 레퍼런스를 업데이트 해왔는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할 거냐, 그리고 레퍼런스가 이제 한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또 전체 기준이 바뀌면서 굉장히 막대한 혼란이 있어 왔고, 지놈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이미 선언한 와중에 계속 이 지놈 레퍼런스를 업데이트하는 이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고,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번에 이 결과 T2T 텔로미어 투 텔로미어의 결과가 발표된 걸 기회로 GRC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현재 버전 38 또는 원래 거기서 준비하고 있던 39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는 안 하겠다 라는 또 그런 발표를 할 거라는 또 전망이 있어서 어쩌면 휴먼점 레퍼런스가 이 새롭게 발표된 사유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근데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약간 지엽적인 내용을 제가 다룬 것도 있습니다만 유전체를 다루는 이 수업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시간을 길게 투자해서 설명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뒤에 NGS 수업을 하실 때 이 내용을 아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